노다지 썰전. 오늘은 물류 자동화와 또 플랫폼 스크린도어, PSD 분야의 강자죠. 현대무백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현대무백스가 탄탄한 성장세를 쭉 이어가면서 성공적인 해외 확장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위험과 한계에 부딪힐지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는 현대무백스의 미래를 상당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무백스가 가진 강점, 저도 물론 인정하는데요.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이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우선 현대무백스는 이제 35년 업력에다가 1,500건 이상의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회사잖아요. 특히 매출의 한 75%를 차지하는 물류 자동화가 핵심이죠. 현재 그 수주잔고만 해도 4,215억 원. 이건 향후 2년치 매출에 가까운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터리팩 분야에서 777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고요. 또 K푸드, K뷰티 분야로도 확장하고 있어요. AMR, 자율 이동 로봇, 지게차 같은 이런 신기술 도입도 아주 활발하고요. 네, 그 수주잔고 4천억 넘는 건 인상적이지만 좀 더 깊게 봐야 합니다. 작년까지 성장을 이끌었던 그 2차 전지 분야는요, 소위 EV 캐즘, 전기차 수요의 일시적 주춤 현상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ESS나 K푸드 같은 신규 분야가 이걸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 그건 아직 불확실하고요. 특정 트렌드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건 아닌지 저는 그게 좀 우려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한 50여 건의 수주 논의가 실제 계약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도 이것도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물론 2차 전지 시장 변동성 고려해야죠. 근데 현대무백스는 이미 다각화를 진행 중입니다. ESS 외에도 K푸드, K뷰티 관련 자동화 수요는 제가 볼 땐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AMR 기술은 또 물류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2025년 목표인 매출 15% 성장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연평균 14% 성장률을 보였고요. 15% 성장 목표라 상당히 공격적인데요. 새로운 트렌드에 기반한 성장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그리고 경쟁 환경도 생각해야 합니다. SF나 코인테크 같은 경쟁사들이 딱 버티고 있고요. 특히 그 고성장이 기대되는 반도체 클린룸 물류 시스템 분야에서는 현대무백스가 아직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아쉬워요. 이건 분명한 약점이죠. 자, 그럼 해외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시드니 메트로의 700억 원 규모의 PSD, 플랫폼 스크린도어 공급 성공, 이거 정말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걸 발판으로 지금 호주나 우즈베키스탄 시장도 공략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의 주요 타이어 회사와 직접 수주를 논의 중이라는 점, 이게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올해 하반기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성공,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확장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과거 해외 진출이 다소 좀 더뎠던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큰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과 함께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 타이어 회사 수주권도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 경쟁사가 있어서 결과를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해외 PSD 시장 개척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결국 국내 협력사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글쎄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현대무백스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히 가격만이 아닙니다. 35년간 쌓아온 그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험, 그리고 컨설팅부터 설계, 제작, SI,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사후 관리까지 전부 책임지는 통합 솔루션 제공 능력이 저는 강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250명 규모의 연구 인력이 뒷받침하는 기술력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이런 역량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거라고 봅니다. 경험과 통합 솔루션 역량 중요하죠. 하지만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레퍼런스가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룹 계열 분리로 IT 서비스 사업이 축소된 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류 자동화와의 시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 이 기술 변화가 빠른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정리하자면 저는 현대모백스가 이 탄탄한 수주 잔고와
다각화된 성장 동력,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여전히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성 문제라든지 해외 시장 개척의 불확실성,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로의 진입이라는 과제를 고려할 때 위험 요인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현대모백스의 미래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회사의 강점과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약점과 위험 요인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모백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주목해 볼 만한 기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